안녕하세요, 대표님. 있을 때 저희 대한민국의 동독 베를린, 특별히 독일의 루터가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하여튼 올해 10월 31일이 그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붙인 그 날이 이제 10월 31일입니다. 따라서 루터의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네. 33세의 수사, 33세의 신부, 네. 새까만 신부가 말하자면 중이나 대이쯤 되는 네. 신부가 총사령관 별 5개 달고 있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95개 조를 갖다 붙인 겁니다. 이 면죄부 판매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백만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네.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 백만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일을 루터가 했습니다. 루터를 이어서 이제 칼빈, 그 이전에 존 웨슬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그렇죠. 유명한 모디까지. 그렇죠. 네. 모디 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벌어지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 100만 교회, 우리나라에 6만 개신교, 네. 미국에 40만 개신교, 유럽에 20만 개신교, 뭐 해갖고 하여튼 100만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 교회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원상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밝힐 텐데. 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원상복구를 시키자. 이것이 이제 우리 개선국 TV가 독일에 가서 또 그 루터 현장을 가면서 외칠 내용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는 세례식을 침례식으로 복원하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름 없는 세례식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개혁하는 이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복원하는 그 복음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또 브리핑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그 브리핑 때문에 처음으로 나갔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장군님 기다렸다고 그러고 너무나 벌써 한 막 200 몇 개의 막 댓글이 달 정도로 네.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다시 시사 브리핑을 대하시는 우리 장군님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지금 나라가 좌파에게 넘어간 건 전 세계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보관이 흔들흔들합니다. 이 나라가 북한에 대항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 나라를 송두리째 북한에다 넘길 것인지 이게 이제 아베와 트럼프를 포함한 EU와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동맹국으로 여겼던 대한민국에 갖는 의구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사를 대하면서 네. 우리 한번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자, 동아일보. 괌 타격력을 입증한 북. 이 뭡니까? 이제 어제 새벽에 8월 어제 아침이죠. 네. 3,700여 킬로미터를 비행을 해갖고 일본 열도를 지나서 이제 타격을 한 겁니다. 화성 12호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은 대화 불가하다라고 했지만 정부는 그래도 800만 불을 퍼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적국인지 아국인지를 구별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남한 인도 지원 검토 밝힌 다음 날 북 IRBM 1 너머로 또 발사 1000km 더 늘려 3700km 역대 최장 비행을 했다. 괌 도달거리를 넘겼다. 괌이 3400km고 이번에 쏜 것이 3700km를 쏜 겁니다. 문 대통령 북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미 중러 행동 보여라. 그래서 문 대통령이 북 재기불능 만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죠, 어떤 우리가? 힘인지 핵으로밖에 제압할 수밖에 없는데 핵무기 핵 개발 안 된다. 그다음에 전술 핵 배치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북 재기불능 만들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도대체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뭘로 하죠? 뭘로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은 북한이 쏘는 대부분의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쓰는 러시아는 강제 동원된 북한 노동자의 최대 고용주다.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즉각적 조치를 취해 무모한 도발을 참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 얘기는 북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돕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런데 사실상은 게임은 끝났죠. 북한 뒤에 러시아와 중국이 버틴고 북한을 통해서 미국과 대리전쟁을 하고 있다. 이것을 미국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는 땅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푸틴도 알고 시진핑도 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아주 장군님의 이 주장을 들으면 많이 동감이 가신대요. 예. 미국 대북 제재의 천장 아닌 바닥이다. 원유 차단 등 모든 옵션을 거론하고 있다. 북 도발에 신속 대응 나선 국제사회. 틸러슨 중대국답게 스스로 결정을 해라. 로스는 통상 문제 꺼내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라이언은 다양한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EU와 EU는 북 노동자 신규 고용을 첫 금지를 시켰다. 잘했죠. 정상들 19일 유엔서 추가 제재를 논의해야 한다. 자, 중국 방울 푸는 건 방울 단 사람이 해야. 이렇게 이제 시진핑이는 고개를 바짝 들고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이제 미국을 거역하는 행동을 이제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믿는 구석이 땅굴 전쟁 책략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책에 땅굴 전쟁의 책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땅굴 전쟁의 책략을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가 공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땅굴 전쟁 책략 책을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2013년도 9월에 제가 이걸 펴냈는데 이 땅굴 전쟁의 책략은 지금 현재 되어가는 걸 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책략을 공유하고 있는 3자 동맹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여기에 핵심 전략이 바로 땅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11일 날이죠. 신의 한수에 가서 발표한 것을 지금 13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또 미국인들도 거기에다 영어로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미 국방성이 땅굴에 대해서 이제 대비해야 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님, 맥메스터 안보보좌관님, 그 다음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님, 또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님, 땅굴은 현실입니다. 이 땅굴을 외면하다가는 미국이 큰 코 다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계신 미국 군인을 포함한 23만 명, 25만 명이 일거에 포로로 잡히는 그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통수명령,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북의 도발 뒤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미국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북안보리 제재 사흘 만에 미사일 도발했죠. 북 붕괴 의도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 하루 만에 이러면 몰락의 길을 간다라고 또 도대체 이 양반의 속셈이 뭔지 국민들은 아주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몰락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을 섬멸하겠다라고 하는 뜻인지 그래도 계속 퍼줘야 되겠다고 하는 뜻인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800만 불 지원한다라고 국제사회가 가는 길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원래 뭐든지 협조를 해야 더 잘 되는데 왜 반대로 그럼요. 갈까요? 극과 극 오가는 대북 메시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입니다. 냉 온탕 오가는 대북 메시지. 몰락의 길로 간다. 그러나 800만 불은 퍼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도발 주지 말면서도 대북 지원을 제거했다. 어제는 도발 좌시 않고 조기 분쇄하겠다. 체제 붕괴 현상 이례적 강경 표현했다. 일각 지지층 눈치 보느라 혼선 야기하고 있다. 미국 대북 지원에 대북 지원에 한국에 물어보라. 진짜 문재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미국이 지금 한미 동맹이 이제 와해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국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대북 인도 지원 시기 고려해달라. 문 대통령 정치와 무관하게 다룰. 어제 문 대통령이 아베 씨와 35분 통화를 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베가 대북 인도 지원 시기를 고려해달라. 지금은 대북 이 800만 달러를 줄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남쪽의 문재인 정부가 돕고 있다.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아베에게 읽혀질 수 있고 트럼프에게 읽혀질 수 있는 행동을 문재인 정부는 지금 하고 있다. 아주 심히 염려되는 그러한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 김정은이가 도발 직무를 의도적으로 사전에 노출을 했어요. 날 잡아 봐라 하고 평양에서 이제 이 화성 12호 텔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트랜스포터블 이렉터블 론처, 그래서 이동하면서 세워갖고 쏘는 이걸 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보든 말든 갈 길 간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정은이가 이제 보든 말든 괌이나 하와이에다가 미사일을 던질 이제 준비가 돼 있다. 이제 그 차례가 남아있다. 왜? 이제 선제 타격을 제발 좀 해달라. 그러면 땅굴로 들어가서 정복하겠다. 이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폭주 대담성 더해가는 김정은, 괌 포위 사격 실거리 도발. 그래서 3,400km 거리에 있는 괌을 능가해서 3,700km에다 던졌기 때문에 이제 괌 포위도 가능해지고, 요거보다 조금만 더 늘리면 하와이에도 도달할 수 있는 이 도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가 오케이 하기만 하면 바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발 직무 의도적 노출, 정찰 위성 14일부터 발사 차량 포착을 했다. 이게 16일 토요일자니까 도발 전 기만 전술 폈던 과거와 다르다. 이제는 보여주면서 한다는 거죠. 내달 10일 당 창건일 축포 준비, ICBM 실거리 발사 연습일 수도. 그래서 ICBM 실거리 도발 예고편인가 이렇게 썼어요. 네. 수소폭탄급 핵탄두 탑재만 남나 이렇게. 그래서 페이트리엇 미사일 궤도 맞추고 실전 배치하는 주한미군을 또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자, 홍준표 힘없이 깡패 구걸은 그만하자. 전술핵 재배치 안 되면 핵 개발하자. 그래서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홍준표 씨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옛말에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네, 눈에는 눈. 네. 네. 자, 또 아주 재미있는 것을 여기 실었어요. 동아일보에서. 잊혀진 전쟁 정류 재란 1597년이죠. 네.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났죠? 5년 전에 났어요. 1592년이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복지고 달라진 이순신. 선조향에 망골레 한 차례도 안 해. 망골레는 임금 있는 궁궐 방향으로 절을 하는 것을 임진왜란 중에는 매일같이 했다라고 난중일기에 이순신이가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백의 종군 시켰다가 칠천량에서 누가 패했죠? 칠천량 전투에서 원균이가 패하고 나니, 잘 알아요. 네. 원균이 패하고 나니 이제 선조가 급한 나머지 백의 종군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복직을 시켜요. 네. 그리고 3군 수군 통제사를 맡겨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망골레를 안 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선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유성룡이가 말려갖고 내가 겨우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날 보고 나가라고 하니 조선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한다. 그러나 선조를 위해서는 내가 충성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망골레를 한 차례도 안 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역시 무신다운 그런 이순신이시네요. 선조 이순신의 통제사 복귀령 모친상 이유로 거부할까 우려 상중임에도 이렇게 세운다 강조해서 이제 끄집어드리죠. 이순신 험난한 구국의 길로 선조에 대한 달라진 충성심 내비쳐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난중일기에 한산도로 진지 옮긴다. 평소 쓰던 한산도 대신 나라 한자를 썼다. 그래서 개국일에 내려온 삼한수토 의지를 보였다. 자, 우리 이게 2013년도에 나왔던 KBS에서 했던 50부작 징비록 있죠. 유성룡 씨가 쓴 겁니다. 네. 징비록. 유성룡 씨는 외란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선조에게 얘기를 했는데 선조는 아니다. 민심이 이반되니까 아니다 하다가 이제 도망갔잖아요. 선조. 1592년 네.
4월 13일 날 네. 이제 풍신수길이가 맨 1군 선봉장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소서행장에게 맡깁니다. 이 소서행장이 쳐들어오는 장면, 네. 그것이 13회째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의논하도록 합시다. 네. 지금 임진왜란 바로 직전의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도 많았단 말이오. 해적들이 아니냐. 자, 이제 외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일본 정규군이 들어왔다. 철례입니다. 유성룡이가 만들었죠. 사실상 유성룡이가 도입을 했으면 되는데 네. 안 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핵에는 핵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 핵 안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위기가 억울한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총에다 볼을 붙이고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지만 네. 제1열, 제2열, 제3열을 세워갖고 계속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전술을 개발했죠. 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전략적 실패를 전술적 승리로 만회할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밖에 없는데 전술 핵도 필요 없다. 핵 개발도 필요 없다. 이 전략적 실패를 문재인 대통령이 5천만 국민 앞에다가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화살에 우리는 죽어라 핵을 이거구만. 쓰겠다라고 하면 5천만은 항복하고 나가든지 핵무기 앞에 제가 되든지 하자.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발 장군이 여기서 싸우고 있지만 네. 선조가 외변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최전선에서 전쟁을 맞이하는 겁니다. 왜 있겠사옵니까? 진또 저럴 때 죽으려고 한장했단 말이 생각이 나요. 미리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1597년 정유재란이 났을 때 이제 또 활약을 하다가 명량해전에서 이제 전사하시죠. 네. 노량해전에서 노량해전. 명량해전에서 승리하고. 네. 자, 사설로 내 넘어가요.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네. 북제기불 등 만들 힘이 있다는 문 신뢰할 수 있도록 변해야 이렇게 썼어요. 아주 점잖게 썼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핵 단추를 손에 쥔 김정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군 당국은 어제 원점 타격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각오로 북의 미사일 기습 발사 6분 만에 사거리 300km의 현무2A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한 발은 몇 초 만에 맥없이 추락했다. 이게 지금 대비태세의 현실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당신이 국방장관이 된 것이 가문에는 영광이겠지만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 기로에 당신이 놓여 있습니다. 정경도 합참의장님, 당신도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지금 핵에 대비하지 않고 땅굴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제 저 징비록과 같이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직하게 용기를 갖고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민정인사수석 문책하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과 또 조현욱 인사수석 지금 총체적 인사 난국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징비록이라고 하는 50부작 KBS 2013년에 나온 것의 일부를 우리가 봤습니다. 네. 지금 왜군은 쳐들어오지 않는다. 왕이 그렇게 했지만 유성룡이가 왜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현실이 이제 저렇게 힘없이 조총 앞에 힘없이 밀려서 이제 대통령은 몽진을 해야 되는 달리 말하면 이제 내빼야 되는 네, 도성을 버리고 거죠.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북핵에 대비하자고 하니까 이제 전술핵도 필요 없고 핵 개발도 필요 없다. 그러면 항복하자. 북한에 대한민국을 내주자. 라고 하는 이적 행위를 하는 대통령을 또 그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이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어요. 자, 군당국 송영무 국방장관님, 또 정경도 합참의장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정직한 혀를 이제는 놀려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조선일보 9월 16일 토요일 조선일보입니다. 네. 북한이 3천만 불 미사일 이것을 쏠 동안에 남한은 그래도 800만 불을 지원하겠다. 저는 이것을 이적 행위라고 썼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것을 이적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 정부,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혀 있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왜? 3천만 불 북을 미사일 날리고 한미 동맹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한쪽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래도 800만 불을 퍼주겠다라고 하니 이게 이적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무슨 약점을 김정은에게 잡혀 있는 겁니까? 사랑의 쌀 나누기도 아니고 왜 퍼주지? 통일부 유엔 제재 때문에 북취약층이 타격을 입고 있다. 대북지원부서를 부활하겠다. 이거 통일부가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김문수 씨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기쁨조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북한의 기쁨조다, 이적 행위다. 일본은 3분 만에 재팬 얼러트 경보를 내렸답니다. 일본 대피 시간 6분 벌었다. 그래서 지난달 북미사일 발사 때보다 2분이 더 빨라졌고 초고속 위기 대응 시스템 어떻게 구축했나 보면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6시 57분에 9월 15일 6시 57분에 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군 조기 경계 위성, 일본 방위성, 총리 관저, 총무성 제2얼러트 송신기 해갖고 7시 정각에 제2얼러트 12개 지자체의 1차 발령, 미사일 발사,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라. 이걸 연습이 되는데 우리는 저런 것도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3분 만에 이걸 한 겁니다. 참 미국과 일본의 미일 동맹이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미 동맹은 엇박자를 내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돈을 퍼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 과도한 대응 땐 우발 충돌, 아베 북 지원할 때입니까? 한일 정상 어제 통화를 했는데 대북 공조 체제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쓰고 있죠. 과도한 대응. 자, 집에 울타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도둑이 와서 이제 집에 물건을 훔쳐가요. 밤에. 그러면 집에다가 울타리를 하고 개를 배치하자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다. 그렇게 과도한 대응을 하면 도둑들이 심기가 불편해지니까 평화가 깨진다. 도둑들과의 평화가 깨진다. 그러므로 울타리도 하지 말고 개도 갖다 놓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5천만 국민들이 불안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꼴입니다. 불안하죠. 네. 이거는. 도둑 맞아버리면 끝이죠. 청와대 말만 폭탄급. 북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호언. 안보 전문가 뭘 하겠다는 건지. 이 신문도 아주 우호적으로 써요. 우호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핵무기의 재래식 무기로 대응, 하루가 다르게 세지는 북도발, 현무로 사전 제어분 불가능, 발사 하루 전 징후 포착하고도 문 대통령 북핵은 체제 보장용,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 발표. 그래서 이 언론이 말이죠. 입에다 재갈을 물려놓으니까 정확한 말을 본질적인 핵심 키포인트를 잡아내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비판하는 건지 얼르는 건지 이 짓을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북중러와 남한, 미국, 일본이 거기에 EU, 호주까지 들어와서 이제 핵무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남쪽이 북중러로 귀순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핵을 도와주고 있고 800만 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자, 사거리 자유자재 미사일마다 1년 번호 화성 12형 양산 단계다. 비행거리 780, 2700, 3700 4개월 새 2900km를 늘렸다. 시험 발사 아닌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남은 건 ICBM 정상각도 발사 화성 14형 일본 머리 위로 쏘아. 자, 북한 올해 쏜 미사일 최소 22발 4억 달러 4,500억 원을 쏟아놨다. 올해 22발을 쏴서. 백악관에서는 북미사일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있고 중러 행동하라 추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지금 제재는 천장이 아니라 바닥이다. 전방위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단 만난 헤리티지 회장 퓰러 씨는 전술핵 재배치 기류 트럼프에 전하겠다. 설리번 의원 한국의 걱정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에 네. 이 선조의 이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쟁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전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내 말이 없어? 열받을만 하네요. 과인이 외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으니 경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겁니까? 지금 다 전쟁 안 한다고 영광 아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표 한국당 대표께서 공기총으로 대포를 못 당한다. 안철수는 모든 옵션 검토할 때다. 이렇게 하죠. 그래도 두 야당이 현재 믿음직스러운 공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홍준표 대통령 안보관 어이가 없다.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밖에 없다. 그죠? 핵은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대북 인도적 지원 지금이 적기인지 재고해야. 유승민이 전술핵 안 된다 말만 말고 대통령은 본인의 전략을 밝혀라. 무전략이지. 전략 없는 거지. 자, 추미애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공론 분열 행위. 추미애 핵무장하는 북에 대해서 대비책을 얘기하는데 그게 공론 분열이라고 하는 이 참 지금 뭔 헛소리라고 이거 헛소리죠 저거는. 뭔 소린지 아리까리예요. 하라는 아니, 거예요 말하는 아니, 건가요?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 지금 도둑을 맞고 있는데 펜스를 쳐야 되고 개를 갖다 배치해야 된다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 도둑이 자유자재로 들락날락하게끔 내비두자. 그래야지 도둑하고 평화가 유지된다. 이 얘기를 추미애가 하고 있고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아니 우리도 다 도둑질해 가버리던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해놓으니까 필리핀 선교지도 다 도둑질해 가버려요. 그럼요. 그래서 개를 사다 놔야 돼. 그걸 대비하자고 하니까 대비하지 말자고 추미애가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이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정부 여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심히 걱정이에요. 자, 불법 천막 치우다 검찰 불려가는데 누가 손대겠나? 불법 천막을 치우다가 네. 민노총이 천막 피소, 또 이 소를 제기하니까 공무원들이 또 끌려다니고 하니까 정당한 법 집행에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법을 집행하면 끌려가는데. 그래서 맞아요. 저는 문정부가 무정부 아니냐? 문정부는 무정부 아니냐? 그 다음에 문정부가 무슨 짓을 또 허용하고 있어요? 동성애. 아니, 동성애도 그렇고 저쪽 성주에서 사드. 그 민간 단체가 이제 군이 들어가는 걸 검문 검색을 하고 있어요. 군이 민간 단체를 검문 검색해야 되는데 네. 민간 단체가 군을 검문 검색하고 있어요. 이거 뭔 헛소리 나라예요? 그래서 이 문정부는 무정부예요. 무정부를 만들어놨어요. 천막도 불법 천막도 하나 못 치우는 정부 상태를 만들어놨어요. 왜? 민노총을 상전으로 섬기니까. 필리핀 쿠데타고 비스쿠리한데요? 이런 나라. 군이 조사해야지 왜 민이 조사를 해요? 계엄령을 선포하자고 할 때 맞아. 원영회와 그때 했어야 정광택이와 정광용이가 말리더니만 지금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왜 그 당시에 말렸으면 진짜 안 되죠.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이건 뭐 무르나 마나한 얘기를 썼어요. 무르나 마나한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 누굽니까? 강찬석이. 핵시대 억지는 상대 공격에 보복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핵에는 핵으로 보복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미국 압력 넣고 한국 바람 빼는 사태 반복, 코리아 패싱을 불러오고 있다. 문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문 대통령 14일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 개발이나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 펜스를 칠 필요 없고 개를 갖다 배치해 놓을 필요가 없다. 도덕은 이제 자유자재로 내 집을 들락날락 하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자, 파키스탄 총리 부토는 1965년 국경 분쟁 상대국 인도가 핵무기를 만들어 풀을 뜯어먹고 인도가 핵무기를 만들면 풀을 뜯어먹고 살더라도 혹은 굶더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인도가 먼저 만드니까 파키스탄도 바로 만들어서 핵균형을 이뤄놨어요. 맞아요. 그때 핵균형. 이게 파키스탄의 옛날에. 생존 전략이에요. 그걸 이렇게 해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도 않으면서 핵무기를 가진 상대를 억제하겠다는 건 핵시대 근본 상식과 어긋난다. 이게 뭐 전략이 없는 거죠. 조총맞아 죽어라 이거 똑같아요. 그럼요. 남과 북 가운데 어느 쪽이 전략적인가를 굳이 물을 필요가 있을까? 전략적이란 말은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세계에서 가장 무모한 집단 북한에 합리적이라는 외투를 입혀준 게 한국이다. 자, 문 대통령 우왕좌왕으로 5천만 국민 어디로 끌고 가나?
그래서 문 대통령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핵무장 북이 미국과 담판을 눈앞에 둔 만큼 파워를 갖게 됐는데 한국이란 먹잇감을 놔두고 재정권 보장에 만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순진하다. 정부가 안보에 순진하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 이게 무슨 순진이에요. 그럼 거기 이순진은 무슨 말도 안 아니 돼요. 이 사람들도 왜 순진. 단어를 왜 이렇게 해요? 이적 행위가 아니겠느냐? 네. 한미 동맹을 위반하고 한미 동맹을 파기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못하는 우리가 조선일보를 보는 겁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탄핵 도화선이라든 태블릿 3대의 정체 이게 뭡니까? JTBC가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걸고서 이제 촛불 시위를 견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을 견인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갑식이 세상 읽기에서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을 포렌식 분석한 게 작년 10월 25일이다. 포렌식이란 법의학적인이라는 뜻이다. 기기 안의 내용을 지워도 원래 담겨있던 내용을 역추적해 찾아내는 것이다. 1년 전 진실의 열쇠처럼 여겨졌던 최순실 태블릿은 당연히 국정농단의 증거가 되어야 했는데 지금은 거들떠보는 이가 없다. 왜? 증거가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네. 이유가 묘하다. 안에 담긴 사진 1900여장이 젊은 여성, 여자애,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남자애, 여성용품, 아이돌 스타뿐이기 때문이다. 주인 최순실의 사진은 2장뿐이다. 자, 그러니까 1900여 장이 들어있는 태블릿 PC에다가 최순실 2장을 집어넣어갖고 이거 최순실 거다 해갖고 사기친 태블릿 PC 사건입니다. JTBC의 사기 사건입니다. 그걸 문갑식 씨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언론들이 제 기능을 못함으로써 이제 북의 지령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언론이라고 북한 노동당으로 칭송을 받는 대한민국 50대 언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언론사를 배경으로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핵에 대한 대응까지도 초등학생도 이러한 전략은 펴지를 않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바라보고서 여기에 분개할지 모르면 5천만 국민은 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의 노예로 살고 또 나중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면 김정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예로 살 것인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태기를 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한성재 장군님의 시사브리핑, 우리는 오늘 2번째 그 시간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해 봅니다. 걱정. 저는 화살로 조청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청 든 사람에게 어떻게 화살이 먼저 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화살 포수입니까? 저는 죽기 싫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빨리빨리 대비해 주십시오. 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 010-5368-1782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있을 때 저희 대한민국의 동독 베를린, 특별히 독일의 루터가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하여튼 올해 10월 31일이 그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붙인 그 날이 이제 10월 31일입니다. 따라서 루터의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네. 33세의 수사, 33세의 신부, 네. 새까만 신부가 말하자면 중이나 대이쯤 되는 네. 신부가 총사령관 별 5개 달고 있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95개조를 갖다 붙인 겁니다. 이 면죄부 판매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백만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네.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 백만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일을 루터가 했습니다. 루터를 이어서 이제 칼빈, 그 이전에 존 웨슬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그렇죠. 유명한 모디까지. 그렇죠. 모디 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벌어지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 100만 교회, 우리나라에 6만 개신교, 네. 미국에 40만 개신교, 유럽에 20만 개신교, 뭐 해갖고 하여튼 100만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 교회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원상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밝힐 텐데. 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원상복구를 시키자. 이것이 이제 우리 개선국 TV가 독일에 가서 또 그 루터 현장을 가면서 외칠 내용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는 세례식을 침례식으로 복원하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름 없는 세례식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개혁하는 이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복원하는 그 복음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또 브리핑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그 브리핑 때문에 처음으로 나갔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장군님 기다렸다고 그러고 너무나 벌써 한 막 200 몇 개의 막 댓글이 달 정도로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다시 시사 브리핑을 대하시는 우리 장군님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지금 나라가 좌파에게 넘어간 건 전 세계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보관이 흔들흔들합니다. 이 나라가 북한에 대항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 나라를 송두리째 북한에다 넘길 것인지 이게 이제 아베와 트럼프를 포함한 EU와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동맹국으로 여겼던 대한민국에 갖는 의구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사를 대하면서 네. 우리 한번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자, 동아일보. 괌 타격력을 입증한 북. 이 뭡니까? 이제 어제 새벽에 8월 어제 아침이죠. 네. 3,700여 킬로미터를 비행을 해갖고 일본 열도를 지나서 이제 타격을 한 겁니다. 화성 12호 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선조에게 얘기를 했는데 선조는 아니다. 민심이 이반되니까 아니다 하다가 이제 도망갔잖아요. 선조. 1592년 네. 4월 13일 날 네. 이제 풍신수길이가 맨 1군 선봉장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소서행장에게 맡깁니다. 이 소서행장이 쳐들어오는 장면, 네. 그것이 13회째에 나오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의논하도록 합시다. 네. 지금 임진왜란 바로 직전의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도 많았단 말이오. 해적들이 아니냐. 자, 이제 외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일본 정규군이 들어왔다. 철례입니다. 유성룡이가 만들었죠. 사실상 유성룡이가 도입을 했으면 되는데 네. 안 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핵에는 핵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 핵 안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위기가 억울한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총에다 볼을 붙이고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지만 네. 제1열, 제2열, 제3열을 세워갖고 계속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전술을 개발했죠. 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전략적 실패를 전술적 승리로 만회할 수 없다.
이게 그 유명한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밖에 없는데 전술핵도 필요 없다. 핵개발도 필요 없다. 이 전략적 실패를 문재인 대통령이 5천만 국민 앞에다가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화살에 우리는 죽어라 핵을 이거구만. 쓰겠다라고 하면 5천만은 항복하고 나가든지 핵무기 앞에 제가 되든지 하자.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발 장군이 여기서 싸우고 있지만 네. 선조가 외변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최전선에서 전쟁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있겠사옵니까? 신도 저럴 때 죽으려고 환장했단 말이 생각이 나요. 미리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1597년 정유재란이 났을 때 이제 또 활약을 하다가 명량해전에서 이제 전사하시죠. 네, 노량해전에서 노량해전. 명량해전에서는 승리하고 네. 자, 사설로 내 넘어가요.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네. 북제기불능 만들 힘이 있다는 문 신뢰할 수 있도록 변해야 이렇게 썼어요. 아주 점잖게 썼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핵 단추를 손에 쥔 김정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군 당국은 어제 원점 타격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각오로 북의 미사일 기습 발사 6분 만에 사거리 300km의 현무2A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한 발은 몇 초 만에 맥없이 추락했다. 이게 지금 대비태세의 현실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당신이 국방장관이 된 것이 가문에는 영광이겠지만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 기로에 당신이 놓여 있습니다. 정경도 합참의장님, 당신도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지금 핵에 대비하지 않고 땅굴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제 저 징비록과 같이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직하게 용기를 갖고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민정인사수석 문책하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과 또 조현욱 인사수석 지금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은 대화 불가하다라고 했지만 정부는 그래도 800만 불을 퍼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적국인지 아국인지를 구별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남한 인도 지원 검토 밝힌 다음 날 북 IRBM 1 너머로 또 발사 1000km 더 늘려 3700km 역대 최장 비행을 했다. 괌 도달거리를 넘겼다. 괌이 3400km고 이번에 쏜 것이 3700km를 쏜 겁니다. 문 대통령 북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미 중러 행동 보여라. 그래서 문 대통령이 북 재기불능 만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죠, 어떤 우리가? 힘인지 핵으로밖에 제압할 수밖에 없는데 핵무기 핵개발 안 된다. 그다음에 전술핵 배치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북 재기불능 만들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도대체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뭘로 하죠? 뭘로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은 북한이 쏘는 대부분의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쓰는 러시아는 강제 동원된 북한 노동자의 최대 고용주다.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즉각적 조치를 취해 무모한 도발을 참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 얘기는 북한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돕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런데 사실상은 게임은 끝났죠. 북한 뒤에 러시아와 중국이 버틴고 북한을 통해서 미국과 대리전쟁을 하고 있다. 이것을 미국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는 땅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푸틴도 알고 시진핑도 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아주 장군님의 이 주장을 들으면 많이 동감이 가신대요. 예. 미국 대북 제재 천장 아닌 바닥이다. 원유 차단 등 모든 옵션을 거론하고 있다. 북 도발에 신속 대응 나선 국제사회. 틸러슨 중대국답게 스스로 결정을 해라. 로스는 통상 문제 꺼내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라이언은 다양한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EU와 EU는 북 노동자 신규 고용을 첫 금지를 시켰다. 잘했죠. 정상들 19일 유엔서 추가 제재를 논의한다.
자, 중국 방울 푸는 건 방울 단 사람이 해야 이렇게 이제 시진핑이는 고개를 바짝 들고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이제 미국을 거역하는 행동을 이제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믿는 구석이 땅굴 전쟁 책략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책에 땅굴 전쟁의 책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땅굴 전쟁의 책략을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가 공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땅굴 전쟁 책략 책을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2013년도 9월에 제가 이걸 펴냈는데 이 땅굴 전쟁의 책략은 지금 현재 되어가는 걸 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책략을 공유하고 있는 3자 동맹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여기에 핵심 전략이 바로 땅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11일 날이죠. 신의 한수에 가서 발표한 것을 지금 13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또 미국인들도 거기에다 영어로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미 국방성이 땅굴에 대해서 이제 대비해야 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님, 맥메스터 안보보좌관님, 그 다음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님, 또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님, 땅굴은 현실입니다. 이 땅굴을 외면하다가는 미국이 큰 코 다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계신 미국 군인을 포함한 23만 명, 25만 명이 일거에 포로로 잡히는 그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통수명령,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북의 도발 뒤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미국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북안보리 제재 사흘 만에 미사일 도발했죠. 북 붕괴 의도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 하루 만에 이러면 몰락의 길을 간다라고 또 도대체 이 양반의 속셈이 뭔지 국민들은 아주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몰락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을 섬멸하겠다라고 하는 뜻인지 그래도 계속 퍼줘야 되겠다고 하는 뜻인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800만 불 지원한다라고 국제사회가 가는 길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원래 뭐든지 협조를 해야 더 잘 되는데 왜 반대로 그럼요. 갈까요? 극과 극 오가는 대북 메시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입니다. 냉온탕 오가는 대북 메시지. 몰락의 길로 간다. 그러나 800만 불은 퍼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도발 주지 말면서도 대북 지원을 제거했다. 어제는 도발 좌시 않고 조기 분쇄하겠다. 체제 붕괴 현상 이례적 강경 표현했다. 일각 지지층 눈치 보느라 혼선 야기하고 있다. 미국 대북 지원에 대북 지원에 한국에 물어보라. 진짜 문재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거리하네요. 미국이 지금 한미 동맹이 이제 와해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국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대북 인도 지원 시기 고려해달라. 문 대통령 정치와 무관하게 다룰. 어제 문 대통령이 아베 씨와 35분 통화를 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베가 대북 인도 지원 시기를 고려해달라. 지금은 대북 이 800만 달러를 줄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남쪽의 문재인 정부가 돕고 있다.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아베에게 읽혀질 수 있고 트럼프에게 읽혀질 수 있는 행동을 문재인 정부는 지금 하고 있다. 아주 심히 염려되는 그런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저 김정은이가 도발 직무를 의도적으로 사전에 노출을 했어요. 날 잡아봐라 하고 평양에서 이제 이 화성 12호 텔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트랜스포터블, 이렉터블 론처. 그래서 이동하면서 세워갖고 쏘는 이걸 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보든 말든 갈 길 간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정은이가 이제 보든 말든 괌이나 하와이에다가 미사일을 던질 이제 준비가 돼 있다. 이제 그 차례가 남아 있다. 왜? 이제 선제 타격을 제발 좀 해달라.
그러면 땅굴로 들어가서 정복하겠다. 이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폭주 대담성 더해가는 김정은 괌 포위 사격 실거리 도발. 그래서 3,400km 거리에 있는 괌을 능가해서 3,700km에다 던졌기 때문에 이제 괌 포위도 가능해지고 요거보다 조금만 더 늘리면 하와이에도 도달할 수 있는 이 도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가 오케이 하기만 하면 바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발 징후 의도적 노출을 정찰 위성 14일부터 발사 차량 포착을 했다. 이게 16일 토요일자니까 도발 전 기만 전술 폈던 과거와 다르다. 이제는 보여주면서 한다는 거죠. 내달 10일 당 창건일 축포 준비 ICBM 실거리 발사 연습일 수도. 그래서 ICBM 실거리 도발 예고편인가 이렇게 썼어요. 네. 수소폭탄급 핵탄두 탑재만 남나 이렇게. 그래서 페이트리엇 미사일 궤도 맞추고 실전 배치하는 주한미군 조력이라고 실었습니다. 자, 홍준표 힘없이 깡패 구걸은 그만하자. 전술핵 재배치 안 되면 핵 개발하자. 그래서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홍준표 씨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옛말에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네, 눈에는 눈. 네. 네. 자, 요 아주 재미있는 것을 여기 실었어요. 동아일보에서. 잊혀진 전쟁 정류 재란 1597년이죠. 네.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났죠? 5년 전에 났어요. 1592년이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복지고 달라진 이순신. 선조향에 망골레 한 차례도 안 해. 망골레는 임금 있는 궁궐 방향으로 절을 하는 것을 임진왜란 중에는 매일같이 했다라고 난중일기에 이순신이가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백의 종군 시켰다가 칠천량에서 누가 패했죠? 칠천량 전투에서 원균이가 패하고 나니 잘 알아요. 네. 원균이 패하고 나니 이제 선조가 급한 나머지 백의 종군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복직을 시켜요. 그리고 삼군 수군 통제사를 맡겨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망골레를 안 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선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유성룡이가 말려갖고 내가 겨우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날 보고 나가라고 하니 조선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한다. 그러나 선조를 위해서는 내가 충성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망골레를 한 차례도 안 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역시 무신다운 그런 이순신이시네요. 선조 이순신의 통제사 복귀령 모친상 이유로 거부할까 우려 상중임에도 이렇게 세운다 강조해서 이제 끄집어드리죠. 이순신 험난한 구국의 길로 선조에 대한 달라진 충성심 내비쳐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난중일기에 한산도로 진지 옮긴다. 평소 쓰던 한산도 대신 나라 한자를 썼다. 그래서 개국일에 내려온 삼한수토 의지를 보였다. 자, 우리 이게 2013년도에 나왔던 KBS에서 했던 50부작 이 징비록 있죠. 유성룡 씨가 쓴 겁니다. 네. 징비록 유성룡 씨는 외란에 대비해